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테슬라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지난 100년간 최악의 정책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39.34를 기록했고요. 오늘 10.45%라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자, 테슬라는 연속 이틀 5%의 하락과 10%의 하락을 반복하면서 정말 15%, 16%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S&P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상승한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우존스와 S&P, 나스닥 모두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하락세와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50%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포와 탐욕지수에서도 현재 엄청난 공포에 시장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주식시장의 공포는 바로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인데요. 이 나스닥이 한 주 만에 10%가 폭락한 이유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로 인해 월가에서는 앞으로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고, 완연한 베어마켓에 진입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번 3대 지수의 낙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시장에 몰고 오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전에 일시적이었다라고 예상한 자신의 생각을 뒤집는 발언을 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지금은 이른바 MAG7이라고 불리는 메가캡 기술주들의 주목할 시간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종목들이죠. 현재 나스닥 100 지수는 조정 구간을 넘어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주식 리서치 매니징 디렉터 댄 아이브스와 함께합니다. 댄 아이브스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 종목은 이틀 만에 10에서 15%나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건 말 그대로 경제적인 대재앙입니다. 지금 발표된 관세 정책은 제 생각엔 기술 산업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전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휘둘리는 편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 말씀드렸듯이 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술주를 매우 긍정적으로 봐왔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공급망의 심장과 폐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15년, 20년 동안 수많은 하락장을 봤지만 대부분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복 여부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 저점 등 다양한 위기를 지나왔지만 결국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지난 100년간 최악의 정책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초한 경제 재앙, 카테고리 5급의 태풍이 닥친 셈이죠. 특히 기술 산업은 그 타격이 가장 큽니다. 불과 과거로 돌아가서 1985년 나이트라이더 시절처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이폰을 미국에서 제조하려면 가격이 $3,500가 될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면 $1,000 정도죠. 오늘 아침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3,110억 증발했습니다. 어제 9% 넘게 하락했고 오늘도 더 빠지고 있어요. 다른 MAG7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테슬라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는 희망적인 종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결국 공급망입니다. 이게 향후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2차, 3차 파급 효과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NVIDIA, 애플, 테슬라 모두 우리가 주목하는 종목들이지만 이 관세들이 현실화된다면 기술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번 관세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54%의 관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대부분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죠. 인도에서 만드는 제품에는 26%, 베트남산 제품에는 46%의 관세가 붙어요. 오늘 아침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관세로 30%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무역 전쟁 시작된 거죠. 네,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핵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애플이 공급망의 10%만 미국으로 옮기는데도 3년 200억 달러가 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플이 공급망 10%를 옮기는데 200억 달러가 듭니다. 3년이 걸리고요. 반도체도 아이폰도 미국에서 만들자는 말은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다녀본 제 입장에선 그냥 동화일 뿐이에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무역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암울하네요.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신다는 거네요. 지금 파월 의장이 발언 중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 다이앤 킹홀 기자와 함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발언한 걸 보셨나요? 이미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기술 기업들의 성장률이 110%씩 깎일 겁니다. 일부 기업은 1분기 가이던스조차 내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단기 협상이라면 다시 기술주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 대재앙이 시작된 상태예요. 그럼 지금 주식을 팔고 계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관세 발표 전에 매도하신 건가요? 관세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실제 발표가 더 충격적이긴 했지만요. 관세 수치는 근거도 없고 그냥 무역 적자를 계산해서 수학 공식처럼 계산한 겁니다. MIT 수업에서 보던 복잡한 수식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관세 정책은 아니에요. 지난 72시간 동안 제가 대화한 기업들조차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혼란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식 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불확실하니까요. 이 관세가 유지된다면 경제 대재앙 그리고 침체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MA17 모두가 침체에 들어가고 그 침체는 짧게 끝날까요? 길게 갈까요? 초기에는 짧겠지만 관세가 오래 유지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기술 산업은 몇 년 뒤로 후퇴할 거고 그 사이 중국은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주 매수에 대한 욕구가 전혀 안 생기네요. 그런데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애플보다는 아마존이 조금 덜 타격을 받을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방어적일 수 있지만 중국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 예를 들면 네타는 비교적 적고 테슬라도 비교적 낮습니다. 결국 룰을 파악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가 110 아래로 내려가자 이제 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매수할 만한가요? 긴 안목이 있다면 매수할 만하죠. 여전히 저희가 강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중국 상황, 대만 관세,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하락은 제가 25년 동안 본 어떤 하락과도 다릅니다. 지난 48시간은 제 경력 중 가장 황당한 시간이었습니다. 98년 이후 모든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이 가장 혼란스러워요. 그럼 엔비디아 장기 보유 시 몇 년 정도를 보시나요? 오늘 94달러에 산다면요? 최소 1년 이상은 보셔야죠. 그게 그 종목에 맞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주식시장은 정치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 기술 산업을 10년 이상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댄 아이브스님, 항상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였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난 100년간 최악의 정책적 실수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재앙에 가까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기술 산업은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댄 아이브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과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잡혀 있다 평가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된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지를 묻자 댄 아이브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주식이 하락한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대답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현재 관세 전쟁의 게임룰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말하며 이 협상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높은 관세와 불확실성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이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다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롬 파월은 항상 정책 결정에 늦은 결정을 했지만 이제 그 이미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맞다고 말하며 에너지 가격도 내려갔고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계란 가격도 내려갔기 때문에 미국이 큰 승리를 이끌고 있는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치 게임을 그만두고 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를 연준 의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관세 정책을 민 이유가 바로 연준을 움직이기 위한 나름의 계획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나오고 있지만요. 연준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상품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현재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발표는 5월 6일부터 7일까지 회의가 있은 직후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예상을 보게 된다면 5월 발표에서는 금리가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6월에는 연준이 25bp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연준이 2025년 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과연 횟수를 늘리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소식을 전하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새로운 모델 Y 주니퍼의 트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테슬라 주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등장했고요. 런치 시리즈 모델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롱레인지와 런치 시리즈를 한번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는 다 같지만 0에서 60마일까지의 가속 속도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 롱레인지는 4.6초가 걸리지만 런치 모델은 4.1초를 기록해 0.5초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거의 동일한 모델이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미 모델 Y 후륜 구동의 모델을 판매하고 있어 이번에 같이 공개될 줄 알았지만 북미에서는 롱레인지가 먼저 발표되었고 아직 후륜 구동은 주문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을 주고 점점 더 저렴한 모델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지 않을지 예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는 모델 Y 후륜 구동에 이 대기 시간이 2주에서 4주가 걸리는 반면 테슬라의 모델 Y 롱레인지는 3주에서 5주가 걸리고 있어 후륜 구동보다는 롱레인지의 인기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북미에서 롱레인지의 대기 시간은 아직 발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그 인기가 실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다른 뉴스를 보게 된다면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조기 액세스 프로그램인 EAP를 테슬라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화면을 보게 된다면 FSD Early Access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FSD가 감독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운전자의 책임이 있음을 더 명확하게 한 후 실내 카메라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의 동의에도 구체화해서 감독형 FSD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합니다. 자, EAP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테슬라 차량 소유자는 FSD 버전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미리 먼저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FSD가 더 많은 오너들에게 FSD를 미리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테슬라가 이런 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의 출시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FSD Early Access는 FSD를 구매한 사람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되고 FSD를 구독한 사람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FSD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서 FSD의 테스트 버전을 일반인에게 출시하고 테스트해보는 것을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해왔었지만 이제는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오픈함으로써 더 빠른 피드백과 버그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는 현재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로보택시의 공개 행사가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FSD 테스터를 모집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